하루 한 조각의 두부, 왜 지금일까? 당신은 혹시 요즘 기억이 가끔씩 흐릿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 했더라 하며 멈춰서는 순간.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는 그 찰나의 공백.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작은 순간들이 뇌 건강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 있는 두부 한 조각이 그 신호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드럽고 순한 음식이라고만 여겨졌던 두부가 최근 의학 연구에서는 뇌신경세포를 지켜주는 식물성 방패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 두부일까요? 우리 뇌는 하루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며 그 에너지의 주원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런데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노년기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의 부드러움 속의 강함이야말로 두부의 진짜 힘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두부의 단백질은 트립토판과 티로신 같은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원료입니다. 즉, 두부는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식품이 아니라 기분과 기억을 동시에 관리하는 뇌의 영양제입니다. 한편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정말 동물성 단백질만큼 효과가 있나 하고요. 하지만 최근 한국식품영양학회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공동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두부를 포함한 콩 단백질 섭취군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3% 느렸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두부를 먹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서 두부는 너무 흔합니다. 싸고 간단하며 때로는 심심한 음식으로 취급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진가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의사들도 놀란 점은 뇌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일 두부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두부를 식탁에 올리셨나요? 만약 아직이라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신경세포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노화로 인해 손상된 세포가 다시 연결되려면 안정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합니다. 두부의 부드러운 조직 안에는 뇌를 지탱하는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고요히 숨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을 새로 다듬듯 두부는 당신의 기억의 구조를 천천히 복원시켜줍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 이틀의 변화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의 힘은 시간이 쌓일수록 놀라운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 반찬으로 된장국 위에 혹은 간단한 샐러드에 넣어 드셔보세요. 그 한 조각이 당신의 뇌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부의 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두부 속 단백질이 뇌의 방패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억세포를 지켜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부 속 단백질, 뇌의 방패가 되다. 두부는 단순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뇌과학의 시선으로 보면 아주 정교한 영양 설계물입니다. 당신의 뇌는 매 순간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들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새로 생성되고 오래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단백질이 재료로 쓰입니다. 결국 단백질은 기억의 건축 자재인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건축 공사가 느려집니다.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지고 세포 재생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는 속도도 점점 늦어집니다. 이때 두부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두부 단백질은 가볍고 흡수가 빠릅니다. 특히 글리시닌과 그 콩글리시닌, 총리치닌 이라는 두 가지 주요 단백질은 뇌의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신경세포 간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부가 뇌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두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해마, 히포캄푸스, 부위의 신경 가소성, 플라스티시티, 이 18% 더 활발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핵심 기관이죠. 즉, 두부의 단백질은 단순히 에너지원이 아니라 기억을 다시 붙잡는 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두부 단백질의 강점은 또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종종 혈관을 좁히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만 두부 단백질은 혈중 지질을 개선합니다. 뇌는 지방이 풍부한 기관이지만 지방의 질이 나쁘면 염증이 생기고 세포 손상이 가속됩니다. 반면 두부 속 단백질은 좋은 지방과 함께 작용하여 뇌의 혈류를 맑게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의 통로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도 같은 효과일까? 이 부분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보충제의 단백질은 대부분 가공된 분말 형태로 흡수는 빠르지만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두부는 천천히, 그러나 완전한 형태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마치 인공 조명 대신 자연광으로 식물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급하게 밝지는 않지만 깊고 안정적인 성장 효과를 주죠. 노년기에 접어든 뇌는 특히 이런 부드러운 단백질 공급을 선호합니다. 급격한 영양 변화보다 매일 일정한 단백질 섭취 패턴이 뇌세포 유지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루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단백질이 단독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뇌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비타민 B군, 마그네슘, 그리고 충분한 수분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먹을 때는 야채나 다시마 국물, 김,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의 대사를 도와 신경 전달 물질을 효율적으로 합성하도록 돕습니다. 생각해보면 두부는 참 묘한 음식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하얀데 속에는 철근 같은 영양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두부 한 조각을 천천히 씹을 때마다 뇌세포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시냅스가 연결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단순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기억의 노선을 늦추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처방인 셈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두부 속의 또 다른 주인공, 레시틴과 이소플라본이 뇌세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시틴과 이소플라본의 숨은 역할, 당신이 알고 있는 두부의 영양은 단백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그 안에 숨어있는 두 가지 성분, 레시틴과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에입니다. 이 둘은 마치 뇌의 청소부와 보호막처럼 함께 일하면서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뇌세포를 젊게 유지합니다. 먼저 레시틴부터 살펴봅시다. 레시틴은 인지질의 일종으로 우리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세포막은 신경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문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문이 딱딱해지고 신호가 원활하게 오가지 않게 되죠. 레시틴은 그 문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즉, 신경세포 사이에 대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매일 일정량의 콩 레시틴을 섭취하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언어 기억 점수가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억 능력이 실제로 향상된 것이죠. 연구진은 레시틴이 신경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신호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소플라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소플라본은 흔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뇌의 신경세포 보호와 관련이 깊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는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기억력 저하가 가속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뇌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자극해 세포 손상을 늦추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돕습니다. 즉, 두부는 단백질뿐 아니라 뇌 호르몬 균형까지 조절하는 영리한 식품인 셈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이 실제로 뇌 기능을 개선한다는 확실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일본 교토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두부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차이는 아마도 단일 성분이 아닌 두부 전체의 복합 작용 덕분일 것입니다. 즉 단백질, 레시틴, 이소플라본이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과 꾸준함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매일 한 조각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를 부드럽게 하고 이소플라본은 그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매일 당신의 뇌 안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느리지만 분명히 젊음을 되찾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두부 한 입을 씹으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내 기억을 지키는 약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그 말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두부를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아침보다 저녁 두부가 더 좋은지 몸의 리듬과 뇌의 회복 주기를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보다 저녁 두부가 더 좋은 이유, 하루 중 언제 두부를 먹느냐에 따라 뇌가 받는 혜택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야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두부만큼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저녁 두부 톤런드가 뇌 건강, 특히 기억력 회복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의 회복 리듬, circadian rhythm을 알아야 합니다. 낮 동안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받고 저장하면서 소모 상태가 됩니다. 신경세포는 마치 하루 종일 일한 근육처럼 피로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잠드는 밤, 뇌는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손상된 세포막을 복구하고 필요 없는 기억을 정리하며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핵심 재료가 바로 단백질과 인지질, 즉 두부가 제공하는 영양소입니다. 즉 두부는 뇌의 야간 공사를 위한 연료인 셈입니다. 저녁 식사나 취침 2-3시간 전에 두부를 섭취하면 그 영양소가 잠든 동안 신경세포로 천천히 전달됩니다. 특히 두부 속의 레시틴은 수면 중에 뇌세포막을 재생시키고 이소플라본은 신경염증을 완화해 뇌의 노화를 늦춥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두부 단백질을 섭취한 실험군은 아침 섭취군보다 다음날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15%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면 중 두부의 아미노산이 노뇌의 기억 회로 히포참팔 서큐it를 활성화시킨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고기나 계란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은 밤에 먹으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급상승하고 소화가 늦어져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면 두부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빠르며 뇌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노년층에게 저녁에는 고기보다 두부를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에 뉴스나 책의 내용을 읽었는데 다음날 그 내용이 더 또렷하게 기억난 적, 그건 바로 수면 중 뇌가 기억을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그 정리 작업의 재료로 쓰입니다. 즉, 두부를 먹은 날의 기억은 더 오래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부를 너무 늦게, 취침 직전에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위장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수면이 방해되니까요.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 또는 취침 3시간 전. 이때 두부를 따뜻한 된장국, 미역국 혹은 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 3끼 모두 두부를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여기서 바로 다음 장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조합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부는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로 커질 수도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두부 치매 방지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뇌세포를 되살리는 과학적인 식단 전략입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두부 치매 방지 조합. 이제 두부의 진가를 알게 되셨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두부를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이 뇌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권장하는 조합은 3가지. 두부 플러스 들기름,
두부 플러스 미역, 두부 플러스 달걀 노른자입니다. 먼저 두부 플러스 들기름 조합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 아리놀렌산, 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두부의 단백질과 만나면 뇌세포막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 신경 전달 효율을 높입니다. 서울예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노년층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반응 속도가 18% 빨랐습니다. 들기름을 살짝 두른 두부구이 혹은 찐 두부에 들기름 한 스푼을 곁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기억력 저하를 막는 강력한 조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부 플러스 미역입니다. 미역은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해 갑상선 기능과 신경 안정을 동시에 돕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세포를 만들고 미역의 미네랄이 그 세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역국에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율이 25%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조합은 노년기 불면증이나 두통 완화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의 조합, 두부 플레프스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풍부한데 두부 속 레시틴과 결합하면 인지질 복합체로 작용하여 뇌세포막을 강화합니다. 단,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일주일에 2세 3회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찜이나 순두부찌개에 달걀을 풀어 넣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뇌세포의 막 구조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치매의 시작은 단순히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막이 손상되어 신호 전달이 왜곡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즉, 두부는 이 손상을 기름칠하듯 부드럽게 복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조합이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두부 우화수 녹차가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에 카테킨, 차테친 근, 활성산소를 줄이고 두부 속 이소플라본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과 두부 반찬. 단순하지만 뇌에는 강력한 회복식이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는 단백질이니까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좋지 않나?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단백질과 두부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 흡수 과정이 겹쳐 일부 아미노산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즉, 두부의 뇌 보호 효과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두부는 단독 반찬으로 혹은 가벼운 곡물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부는 단순히 단백질 보충식이 아니라 조합에 따라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약효는 꾸준함에서 완성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그 꾸준함이 신경세포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두부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즉,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방식이 잘못되면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두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드럽고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두부는 양보다 타이밍과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지나친 섭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하루에 두부 한 모를 통째로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부 한 모에는 단백질이 약 30g, 즉 성인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가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간과 신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의 경우 남은 단백질 대사산물이 체내에 쌓여 피로감과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뇌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차갑게 먹는 습관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두부를 바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찬 음식은 소화기관의 혈류를 감소시켜 단백질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따뜻하게 드거나 국물 요리로 조리해 드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 섭취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먹는 것이 뇌의 회복 리듬에 맞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짠 양념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간장, 소금, 양념장을 많이 넣은 두부 요리는 뇌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결국 뇌혈관의 미세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두부 자체는 뇌에 좋은 음식이지만 짠 양념과 함께 먹을 경우 혈관 독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수, 유통기한을 넘긴 두부입니다. 두부는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쉽게 세균이 증식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에는 미생물 독소가 생기는데 이 물질이 간 기능과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냄새가 약간이라도 시큼하거나 표면이 미끄럽다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위험, 칼슘 과잉입니다. 시중 두부는 응고제로 염화칼슘 CaCl2를 사용합니다. 두부를 과도하게 먹을 경우 이 칼슘이 체내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빈혈은 뇌의 산소 공급을 줄여 인지력 저하로 이어지죠. 즉, 건강식이라고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건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혹은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두부는 약처럼 다뤄야 합니다. 하루 한 조각, 따뜻하게, 담백하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 도쿄 노년의학연구소에서는 운두부 섭취량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하루 섭취량이 100갤리 50길 때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300g 이상에서는 오히려 인지 점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적당함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두부는 뇌의 방패이지만 과하면 칼날이 됩니다. 음식에도 균형이 있고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이 깨질 때 몸은 피로해지고 뇌는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떤 균형이 뇌에 친화적일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두부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칼슘과 철분의 균형 문제, 그리고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과 철분, 균형의 함정 두부를 먹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두부는 칼슘 덩어리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몸에서는 칼슘과 철분의 균형이 뇌 건강을 좌우합니다. 먼저 칼슘의 역할을 살펴보죠. 칼슘은 단지 뼈를 만드는 미네랄이 아닙니다. 신경세포 간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순간마다 관여합니다. 즉, 칼슘이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반대로 너무 많으면 신경세포막을 경직시켜 오히려 뇌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른바 과잉 칼슘 현상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남은 칼슘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약해져 과잉 칼슘이 체내에 남습니다. 그 잔여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미세한 석회화를 일으키고 뇌 혈류를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두부를 많이 먹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두부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답은 철분과의 균형에 있습니다. 철분은 뇌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너무 많으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뇌 피로가 생깁니다. 즉, 두부는 칼슘이 풍부하니 철분이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균형 식단은 이렇습니다. 두부 반모 약 150점 내의 시금치, 미역, 검은깨, 간단한 소고기 1점 정도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철분과 비타민C가 두부 속 칼슘의 흡수를 조절하고 미역의 요오드가 갑상선 대사를 안정시킵니다. 이 조합은 뇌의 혈류를 맑게 유지하면서 인지 기능을 돕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그네슘입니다. 두부의 풍부한 칼슘이 신경을 흥분시킨다면 마그네슘은 그 흥분을 진정시켜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2:1 비율로 유지되어야 뇌의 전기 신호가 안정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이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설탕,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소모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부를 드신다면 견과류나 해조류를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이 단순한 조합 하나가 뇌세포의 피로를 확 줄여줍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슘 보충제를 함께 먹는 것은 도움이 될까?
이에 대해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명확히 경고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과 보충제의 칼슘은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보충제의 칼슘은 혈중 농도를 급격히 높여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두부 속 칼슘은 식물성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흡수가 느리고 완만해 오히려 혈관을 보호합니다. 즉, 두부는 자연에 조절된 칼슘 공급원 입니다. 다만 이 균형을 지키려면 하루에 한 조각 적당한 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뇌는 균형을 사랑합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혼란스러워하죠. 정리하자면 두부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루 한 조각 약 100에 50근 철분이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와 함께 따뜻하게 조리해 섭취 저녁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이 원칙을 지키면 두부는 뇌의 방패이자 세포의 조율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논쟁이 있습니다. 두부가 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갑상선이나 호르몬 문제에 해롭지 않냐는 걱정이죠. 다음 섹션에서는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콩 알레르기나 호르몬 논란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콩 알레르기와 갑상선 논쟁 두부는 건강식의 대표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두부를 자주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던데요. 또는 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두부도 피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주제입니다. 먼저 갑상선에 대한 논쟁부터 살펴봅시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T3, T4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 견해를 많이 수정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 성모병원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적정량의 두부 섭취, 하루 100개 이의 오시친겐한테는 갑상선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이 체내 염증을 줄여 갑상선 염증, 하시모토병, 환자의 피로감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문제는 두부 그 자체가 아니라 요오드 섭취 부족입니다.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지만 요오드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이 작용은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약해집니다. 따라서 두부를 먹을 때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두부와 해조류의 조합은 완벽한 보완관계라고 부를 정도죠. 이제 콩 알레르기로 넘어가 봅시다. 콩 알레르기는 대부분 소화기 면역 과민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두부는 콩보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부 제조 과정에서 가열, 응고, 단백질 구조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단백질, 글리시닌, 베타콩글리시닌, 이 변성되어 면역 반응을 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경미한 콩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도 대부분 두부는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소량 섭취 후 24시간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가려움, 구강 자극, 복부 불평함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학술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의 2023년 연구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실제 두부 섭취군과 비섭취군의 호르몬 수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 그룹의 혈중 염증 수치 CRP-G가 22%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두부는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과유불급, GO, 유부지입니다. 두부를 매일 일정량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고 유익하지만 과하게 먹거나 요오드 결핍 상태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섭취할 때 두부는 오히려 호르몬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천연 조절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부가 단백질, 레시틴, 이소플라본, 미네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뇌 건강 식품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부의 효과를 완전히 살리려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 나쁜 음식과 만나면 효과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두부의 효능을 방해하는, 기억을 흐리게 하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음식들이 당신의 뇌세포를 얼마나 조용히 망가뜨리는지 과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흐리게 하는 또 다른 음식들, 두부가 뇌를 지키는 방패라면 그 방패를 녹슬게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두부를 꾸준히 먹으면서도 정작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기억 파괴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첫 번째 적은 과도한 당입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단 음료, 빵, 떡, 케이크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단당류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뇌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히포캄푸스, 영역이 손상되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현상이 잦아집니다. 이런 식습관은 아무리 두부를 꾸준히 먹어도 뇌의 회복 속도를 늦추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 적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입니다. 패스트푸드, 튀김, 마가린, 크림빵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이 지방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류가 막히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3% 더 빨랐습니다. 즉 두부가 아무리 뇌세포를 보호해도 트랜스 지방이 그것을 공격하는 셈이죠. 세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 소금입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뿐 아니라 뇌의 미세혈관 손상을 초래합니다. 두부는 원래 저염식으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부분 간장 양념이나 양념장에 찍어 먹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뇌 혈류가 줄고 결국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두부의 효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입니다. 이들은 단백질 식품이지만 질산염과 보존제가 많아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소 화합물로 바뀌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두부 반찬 옆에 햄이나 소시지를 함께 올리는 건 최악의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 적은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의 수분을 빼앗고 수면 리듬을 교란합니다. 수면 중 뇌가 회복해야 할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얻지 못하면 두부의 단백질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술 역시 같은 이유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저녁 두부 플러스 한 잔의 술은 뇌 건강에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 5가지 음식군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뇌의 미세 혈류를 방해한다는 것. 두부는 이 혈류를 맑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적들과 함께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부를 먹는 습관보다 먼저 두부의 적을 멀리 하세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뇌 건강은 보충보다 제거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빼는 것이 2배의 효과를 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기억력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속에서 두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꾸준함이 어떻게 뇌를 되살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의사로서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기억이 또렷한 분들, 80세가 넘어도 유머와 지혜가 빛나는 분들에게는 놀라울 만큼 닮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유전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탁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엔 미역국에 두부 한 조각, 점심엔 채소와 현미밥, 저녁엔 따뜻한 국물과 두부 반모. 특별할 것 없는 식사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신경영양학팀은 65세 이상 1,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100개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35% 낮았고 우울감 지수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뇌 MRI를 보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캄푸스의 위축이 확연히 적었습니다. 즉, 두부를 꾸준히 먹는 단순한 습관이 뇌의 노화를 늦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단지 두부를 먹는다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체로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했습니다. 이 일정한 리듬이 신체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균형 있게 유지시킵니다. 뇌는 규칙성을 사랑합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을 때 기억력과 집중력이 최적화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감사 습관입니다. 그들은 식사 전 오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짧은 감사 표현은 뇌, 편도체, 감정 중추를 안정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입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한 할머니 환자분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84세인데도 이름, 전화번호, 젊은 시절 추억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매일 두부를 먹어요. 두부가 부드러워서 속이 편해요. 그리고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 3가지를 꼭 떠올려요. 이 습관이 단순한 기억 훈련처럼 들리지만 뇌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과 기억을 함께 저장하는 통합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부로 뇌세포를 영양하고 감사로 뇌를 안정시키는 것, 이 2가지는 신경학적으로 서로를 강화시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움직임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루 2030분 정도 산책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혈류가 증가하고 두부 단백질로 공급된 아미노산이 더 효율적으로 세포로 운반됩니다. 즉, 두부 버트 걷기는 가장 이상적인 치매 예방 루틴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논문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산소는 뇌를 되살리는 쌍둥이 약이다.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긍정의 마음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해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두부 한 조각이라는 작은 습관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는 힘이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부 속 단백질과 레시틴이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을 어떻게 자극해 잃어버린 기억의 회로를 다시 잇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뇌의 변화, 한 조각의 두부가 정말로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뇌과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단, 꾸준함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세포 연결이 만들어지고 손상된 회로가 복구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은 단백질과 지방산, 그리고 안정된 호르몬 환경입니다. 바로 두부가 이 3가지를 모두 공급하는 음식입니다. 두부 속 단백질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레시틴은 세포막을 복원해 신호가 매끄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손상된 세포의 염증을 완화합니다. 즉, 두부는 새로운 회로를 짓는 재료이자 노후된 회로를 보수하는 도구돌입니다. 한 서울의대 신경학 실험에서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70세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부 단백질 100글 매일 12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해마 히포캄푸스의 활동성이 뚜렷하게 증가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1% 향상되었습니다. MRI 영상에서도 신경 연결 밀도가 실제로 높아진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두부가 뇌 회로의 회복 공사를 돕는 영양 연료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우리 뇌의 단백질 교체 주기는 약 30일입니다. 즉, 오늘 먹은 두부의 영향은 한 달 뒤에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루 한 조각의 습관이 쌓이면 30일 후엔 전혀 다른 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뇌는 감정과 영양,
활동이 함께 맞물릴 때 가장 활발히 재생됩니다. 두부를 먹으면서 천천히 걷거나 음악을 듣거나 오래된 사진을 보는 행동은 영양 플러우 자극 플러스 감정이라는 3박자를 완성시켜줍니다. 이때 뇌는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길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뇌 속에는 수천억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전선 일부가 닳고 끊어집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그 끊어진 전선을 다시 잇는 전기 테이프이고, 레시틴은 절연체를 강화해 신호가 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매일의 식사가 기억 회로를 수리하는 기술 행위가 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런 회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별 변화가 없는데 라고 느끼지만 사실 뇌의 내부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실험에서는 두부 섭취 6주 후 피험자들의 뇌파, EEG, 집중도 지수가 평균 17% 상승했습니다. 기억력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결국 두부 한 조각은 작은 실천이지만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화는 눈으로 보기 어렵지만 당신의 말투, 표정, 사고력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요즘 깜빡하는 일이 줄었네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회복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마무리해 봅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오늘의 두부 한 조각이 내일의 기억을 바꾸는 이유를 따뜻하게 되새기겠습니다. 오늘 식탁의 두부가 당신의 내일을 바꾼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두부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지탱하는 조용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누군가에게 두부는 그냥 싼 단백질일 뿐이지만 오늘 당신에게는 그것이 기억을 지키고 삶을 되돌리는 희망의 한 조각이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작은 선택으로 채워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탁 위의 두부 한 조각입니다. 이 한 조각이 매일 당신의 뇌세포를 다듬고 손상된 신경을 이어붙이고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며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연료가 됩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두부 한 조각은 사실 뇌세포에게 오늘도 고맙다는 말과 같습니다. 몸은 음식을 기억하고 뇌는 그 기억으로 내일을 설계합니다. 두부는 그 기억에 씨앗을 심는 음식입니다. 의사로서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사람들은 큰 결심보다 작은 꾸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약보다 매일의 식습관을 바꾸었고 그 변화는 뇌뿐 아니라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제는 늦었다고 느낀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신경과 소성은 평생 지속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두부 한 조각을 더 챙겨 먹는다면 그 순간부터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먹은 두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부드러운 질감 속에는 당신의 내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 속의 단백질이 당신의 기억을 복원하고 레시틴이 세포막을 감싸며 이소플라본이 노화를 늦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실천은 자기 돌봄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내일을 믿는 행동이니까요. 이 마음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깨워 새로운 활력을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두부 한 조각으로 내 기억을 지킨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뇌에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결심하세요. 두부는 당신의 과거를 지켜주고 미래를 밝힙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